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유방의 국소 치료, 즉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치료에는 예전에 제가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술은 앞서 영상들에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방사선은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방사선 치료에 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 치료는 옛날부터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방사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과량의 방사선을 쐬게 되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아주 적은 양을 이렇게 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유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소 재발을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6, 7명 중에 1명은 재발을 할 정도로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남은 유방에 혹시나 암세포가 한두 개 남아있거나 아니면 수술한 바로 근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수술한 쪽 가슴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 세포들이 죽겠죠. 그래서 재발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큰 통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찡 쬐고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방사선 양이 한 번에 피폭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을 죽이려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의 방사선을 쬐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이 유방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특히 왼쪽에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방향도 20개, 30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정상 조직들은 거의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만 방사선이 닿고 정상 조직에 대한 부작용은 굉장히 줄었어요. 또 부분 절제 말고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소 진행된 유방암에서 그렇습니다. 국소 진행된 게 뭐냐면은 바로 암이 발견이 늦어서 유방 뒤에 있는, 유방의 깊숙한 데 있는 근육까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어느 정도 수술할 때 같이 좀 제거를 해주고,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는 유방암 세포를 방사선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림프절,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때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림프절 병기로 2기 이상 됐을 때만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 이상 있을 때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한 20%, 30%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 전에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암 치료를 해서 몸이 굉장히 축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증상이 나타날 때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중에 무기력증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흔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피부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화상 입은 것처럼 시뻘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분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을 쬐도 이게 몇 번 누적이 되면 좀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일어나서 한 몇 주간 연고 바르고 되게 조금 쓰라리고 그런 통증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폐나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무리 적은 양이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방사선을 쌓이게 되면 특히 폐 섬유화가 생기고요. 폐가 한마디로 조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폐렴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기침이 난다든지 약간 숨이 찬다 이러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폐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를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방사선 플랜을 조금 다시 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도 좀 무리가 가면서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왼쪽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심근경색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역시나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다른 심각한 부작용들은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방암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